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5주와 6주차에 걸쳐 한국의 나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나물을 먹었고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치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앞서 우리는 잠시 앞서 공부했던 나물과 해조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산과 바다에서 나물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의 나물은 오래전부터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식재료였고 또 일상 식재료로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물과 해초를 채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 봄철에 채취한 나물과 해초를 저장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이들 식물성 식재료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미 나물을 공부하면서 언급했듯이 나물이나 해초를 끓는 물에 데쳐낸 뒤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면 오늘 주제인 김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소금을 활용해 부패하기 쉬운 식물이나 동물성 식품을 보존하는 염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소금 외에도 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염장을 해서 저장하는 식재료로는 앞서 언급한 나물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이, 무 등의 채소, 매실과 같은 단단한 과일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한 뒤 잘 씻어 소금에 절여두거나 간장이나 된장에 담가두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염장법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조리법은 아닙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한국의 고기 구이집 상차림에서 빠지지 않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이나물 장아찌가 바로 산나물을 간장에 염장한 음식입니다. 냉장시설이 발달하고 식재료가 풍부한 오늘날에도 명이장아찌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소금과 장에 절인 채소가 부족한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산나물이나 해초를 소금이나 장에 절여 저장하는 일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식생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과 함께 보리, 조 등의 잡곡을 주식으로 했습니다. 밥이 한식 상차림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쌀, 보리 등의 열을 가해 지은 밥은 전분 함량이 높아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공유 음식들이 그렇듯 밥 그 자체로는 아무런 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반찬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나 장류에 절인 채소와 생선, 고기는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특히 콩으로 만든 간장이나 된장, 어류와 육류가 숙성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감칠맛은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밥과 함께 먹는 염장식품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전분질 음식은 입안에 침분비가 원활해야 목 넘김이 쉬워집니다. 소금기를 포함한 반찬류 음식들이 침 분비를 촉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곡물에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소, 고기, 생선 등을 사용해 만든 반찬을 통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밥과 함께 먹는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의 상차림은 감칠맛에 대한 선호와 농경사회의 영양학적 필요가 결합된 결과물이자 한국 식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생선 젓갈이나 고기 국물을 넣은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감칠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반찬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한식 상차림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가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 지금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김치는 어떤 모양이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강의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오이나 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방식으로부터 최초의 김치 제조법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5세기, 6세기 삼국시대에 이미 생채소를 소금이나 장에 넣어 절이는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채소는 아마도 오늘날의 오이지, 짠지, 장아찌와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고려시대에 접어들면 기존의 소금이나 장을 이용한 단순한 채소 절임 방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도의 양념을 만들어 채소를 버무린 뒤 항아리에 담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염장법과는 구별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임 채소를 즙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즙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콩과 밀 등을 익혀 메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메주는 한국 음식의 맛을 내는 필수 조미료인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기본 재료입니다. 만들어진 메주를 잘 건조시켰다가 가루를 낸 뒤 이 가루를 소금물에 개어서 즙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이, 가지, 무 등의 생채소를 준비합니다. 항아리에 준비한 채소와 만들어둔 즙장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항아리가 다 채워지면 따뜻한 곳에 묻어두었다가 3주 후에 꺼내 먹습니다. 즙전은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에서도 발견됩니다. 보시죠. 순무. 순무를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좋고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을 능히 넘길 수 있다. 땅속의 풀이가 날로 커지면 좋기는 날선 칼로 베베듯 자르는 것. 보시는 시는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의 가포유경이라는 시 중 한 편입니다. 12세기의 시겠죠. 순무를 제목으로 하는 이 시의 처음 두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순무를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좋고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을 능히 넘길 수 있다는 시구입니다. 당시에 장과 소금을 사용해 채소를 절이는 조리법이 발달해 있었을 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절임법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에 절인 채소의 저장 기간이 3개월, 소금에 절이면 9개월까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에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문인인 이색이 쓴 목은시고에서도 절임 채소를 주제로 한 시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개성사람 유구가 우엉, 파, 물을 섞어 담근 침채장을 보내왔다는 시이고 다른 하나는 윤가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인 권씨가 쌀과 함께 오이 장아찌를 보내왔다는 시입니다. 또 곡주 지방에서 산개 염채를 얻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에 적은 시도 있습니다. 산개 염채란 삿갓을 소금물에 절인 김치인데 매운맛을 보태서 더욱 맛이 좋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장에 담근 채소가 일상 반찬일 뿐 아니라 선물로 주고받는 의례품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인 채소는 3개월가량 되는 긴 저장 기간으로 인해 유통체계가 미비했던 전통사회에서 선물로 주고받기에도 적합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절임 채소는 선물일 뿐 아니라 의례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주자의 가래를 각종 의례의 근간으로 삼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가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보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의례에 쓰이는 음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음식 문화가 꽃피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례인 혼인과 제사에 쓰이는 기본 찬품, 곧 반찬에는 술과 절인 채소인 김치, 젓갈, 식초,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절임 채소는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할 때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돕는 구황식품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 1년의 기록에는 배추와 무의 중간 형태인 채소의 뿌리를 푹 쪄서 장 속에 담아 구황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절인 채소는 일상의 반찬이면서 의례품, 구황자원으로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한국인들의 식생활과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에 절인 채소인 즙전은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김치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김치의 이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치는 처음부터 김치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한국어 고어는 디히라고 합니다. 즙저의 저에서 변화하였다는 설과 고유의 한글 발음으로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학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를 가리키는 한자로 사용되는 침체는 조선시대 이후 가래 문화의 발달과 함께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뜻의 한자어로 오늘날의 김치는 침체가 딤체, 김체, 김치로 변화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의 옛 이름인 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늘날에는 김치가 아닌 소금이나 장에 담근 장아찌에 한정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젓갈과 양념을 사용한 김치류를 가리켜 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치의 시작, 그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김치 제조법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